한 가지 소식만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베타 포커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1980년대 인기 외화였던 전격 제트 작전 나이트라이더 기억하시나요?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시계에 대고 키트 도와줘! 라고 외치면 손살같이 달려오는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키트는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움직임은 물론 주행 중에 위험 요소를 판단해 스스로 대처하는 등 주인공을 도와 정의를 구현하는 똑똑한 자동차였습니다. 특히 보닛 앞부분에 붉은빛이 좌우로 움직이며 살아있는 듯한 생명체로 묘사되고요. 또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고 농담까지 하는 등 인간과 교감까지 가능했던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37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전방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차선을 유지하며 일정 시간 자동차 스스로 운행도 가능하죠. 또 선행 차량을 인식해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멈추거나 재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화 걸기와 받기만이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스마트폰의 앱을 차량에서 이용하고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의 첨단 기능은 주행, 조향, 충돌 안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주행과 관련해서는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 전방의 센서가 앞 차량을 인식해 속도를 조절해가며 주행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한 발 더 나아가 자동으로 멈추고 재출발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가 있습니다. 조향에서는 전면의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고 있다가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과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LDWS, 이보다 진화된 형태로 자동차 스스로 운전대를 조향해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 LKAS도 있습니다. ASCC와 LKAS가 함께 작동되면 일종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충돌 안전에 있어서는 센서를 통해 전방의 충돌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경고음과 운전대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포워드 컬리전 워닝 시스템 FCWS, 이보다 진화된 방식인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동물 등 충돌이 예상되는 물체가 감지되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어드밴스드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ABS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DAS, HAD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DAS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약자로 앞서 이야기했던 ASCC, LKAS, ABS 등과 같은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HDA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의 약자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을 통해 등장한 용어로 ASCC와 LKAS 기능의 내비게이션 위치 정보까지 융합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음을 인식하고 HDA가 활성화되면서 ASCC와 LKAS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이죠.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첨단 장치들은 고급차가 아니더라도 옵션을 통해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물론 키트 수준의 인공지능과 비교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기술이고 그만큼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에게 꽤 익숙하죠. 자율주행차는 앞서 예를 들었던 키트와 같이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또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차를 의미합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스스로 판단에 대처하고요. 이처럼 주행에 관련된 인지, 판단, 제어를 이 자동차가 사람이 아닌 자동차 스스로 담당해 움직이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살펴볼까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와 공간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계측하면서 동시에 지도를 작성하는 Simultaneous Low Collision and Mapping, 즉 SLAM 기술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등이 바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이 핵심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리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일상으로 들어오면 관련 정책과 또 사회상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관, 학연 협의체 구성과 함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책과 사회상을 변화시킬까요?
자율주행 중 전방의 돌발 위험 요소가 감지되었습니다. 급정거를 하게 되면 충돌로 이어져 탑승자의 심각한 부상이 예상되고 또 왼쪽으로 회피하자니 중앙선 침범으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인도에서는 여러 사람이 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고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는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시작점으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동차 기업은 물론 구글, 애플, 인텔, 엔비디아, 모빌아이, 바이두, 네이버, KT, SK 등 다양한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것이 자율주행차를 단순히 자동차 신기술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레벨 2다, 레벨 3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 분류 등급은 자동차 기술 여부와 함께 운전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개입 여부 등 그 기술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레벨 0부터 4까지 총 5단계, 그리고 미국 자동차 공학협회 SAE는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HTSA 역시 2016년에 발표된 SAE의 J3016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SAE의 6단계 기준을 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SAE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레벨 0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어떤 기술도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뜻하는데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해 대처해야 하는 등 모든 상황이 운전자에 의해 제어됩니다. 레벨 1은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유지 장치 등 상황에 따라 1개 이상의 운전 보조 장치가 개입되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여전히 운전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비롯해 주변 상황 모니터링 및 대비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단계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적인 차량이 이에 속하겠죠. 레벨 2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주행 보조와 관련된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최근 차량들이 이 레벨 2에 해당될 것 같네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또 브레이크 제어, 차선 유지는 물론 가속, 감속과 같은 속도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이 2개 이상의 주행 기능이 융합되어 운전자를 보조하는 차량을 레벨 2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개입 없이 가속, 감속, 제동, 조향, 추월 등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레벨 2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레벨 3는 운전대와 페달에 손과 발을 올려두지 않아도 되고요. 더불어 장애물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지역이나 정체 구간도 피해갈 수 있고요. 단 자율주행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하는 제한적 자율주행이기도 합니다. 고도 자동화라고 표현되는 레벨 4는 복잡한 도심, 골목길,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도로 등 레벨 3보다 더욱 고도화된 도로 조건과 운전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레벨 3에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레벨 4는 이러한 위급 상황까지도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죠. 완전 자동화라고 표현되는 레벨 5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면서 운전자의 탑승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진정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물론 잠도 잘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운전자보다는 탑승자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는 기계, 전자, 반도체, 공학, 화학, 섬유, 철강, 신소재, 광학, 영상, 음향, IT, 통신 등 인류와 함께한 모든 인더스트리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자동차 산업에 주목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엿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베타포커스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잊지 마세요.